개조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연간 2만 킬로 정도 탄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약 2년 정도면 다 이제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배기량 차량이다 보니까 좀 회수하는 기간도 빠르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요즘 치솟는 유류비 때문에 LPG 차량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를 이렇게 LPG 차량으로 개조하신 오너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44살이고 콜로라도 구매해서 열심히 잘 타고 다니고 있는 서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언제 구입하셨어요? 2021년 6월 달에 구매했고요. 네. 구매하고 나서 거의 바로 LPG 개조를 했습니다. 와, 아니 차량이 너무 멋져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진짜 큰데요? 네. 와. 그리고 위에 루프라든지 텐트 같은 것도 설치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으로 뭐 캠핑이나 그런 것도 좀 다니신 건가요? 네, 아내랑 캠핑도 자주 가고 네. 뭐 짐 싣는 데도 많이 이용하고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추억이 많은 차량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차량을 왜 개조해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콜로라도가 가솔린이고 네.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는 차량이어서 아무래도 비용차 네. LPG로 개조를 하게 됐죠. 비용 절감을 네네네네. 위해서. 그러면은 그 LPG로 개조한 금액이나 개조하신 곳도 좀 궁금한데요. 개조한 곳은 용인 쪽에 있는 노턴이라는 업체에서 개조를 했고요. 네. 금액은 약 4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개조를 맡기면 며칠 정도 소요가 될까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어디에 LPG 탱크가 장착이 됐을까요? 이 차량은 트렁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밑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있는 네. 아래 부분에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떼고 거기에다가 도너청 네. 가스통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탱크가 보이진 않네요. 네네, 철판으로 이렇게 가려서 마감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오프로드나 그런 데도 막 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좀 튼튼하게 가려놓은 것 같아요. 네, 가스통 보호 목적으로도 이렇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조가 된 걸까요? 이거는 기체 인젝션 방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럼 가솔린으로 시동이 걸린 후에 냉각 수온이 40도 정도에 도달하면 LPG 엔진이 개입하는 방식이군요. 기체 인젝션 방식 튜닝이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이 차량은 적재 공간도 좀 중요하잖아요. 트렁크는 얼마나 짐을 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보면 안에 400kg 적재가 가능하고요. 견인 능력으로는 3175kg 견인이 가능합니다. 와, 안쪽이 엄청 깊은데요, 생각보다? 네. 이래서 콜로라도 같은 픽업 트럭을 타시나 봐요. 네네. 와,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이런 커버는 원래 같이 나오는 순정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제로 장착을 해야 되고요. 네. 이거를 달지 않으면 이제 비에 노출도 되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사제로 장착을 하죠, 보통. 와, 그렇구나.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견인 능력이 3,000km가 넘잖아요. 네. 그래서 카라반 같은 거 끌고 캠핑도 가고 할 수 있는 차량이겠어요. 네,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것들도 차주분들이 많이 끄시는데 저는 이제 따로 이용해 본 적은 없네요. 네. 그러시구나. 적재하는 게 중요한 차량이잖아요. 400km까지 딱 적재를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짐을 많이 싣고 이동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이동했을 때 LPG 차량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해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솔린으로 탔을 때랑 LPG로 탔을 때랑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정말요? 오. 그러면 주행감의 차이는 좀 있을까요? 그것도 전혀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그렇구나. 혹시 오르막길 오를 때도 그런 힘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나요? 근데 오르막도 전혀 부족한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차량을 LPG로 개조한 다음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 LPG 노즐을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탄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 뭐 관리하거나 청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차량이 이제 고배기량 차량이잖아요. 3600cc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배기량 차량의 픽업 트럭을 구입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픽업 트럭
하면 남자의 로망이잖아요. 아. 네, 트럭 하나 사서 이것저것 좀 싣고 다니면서 네. 여행도 다녀보고 싶었고 예를 들어 나중에 제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 네. 그런 데 또 사용도 하고 싶었었고 인테리어 쪽 일을 하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럼 그쪽 관심이 셀- 있어서요. 관심이 있어서. 아니, 차량이랑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픽업 트럭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딱 이 콜로라도를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 그 판매됐던 그 픽업 차량들이 전부 다 이제 국산 차량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뭐 모양도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네. 그때 마침 딱 콜로라도가 정식 수입이 되어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량 만족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로망이 있어서 구입하신 차량이잖아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정말 좋죠. 힘도 좋고 아무데나 막 몰고 가도 되고 네. 정말 뭐 그냥 편하게 막 몰기 좋습니다. 아, 네. 진짜요? 캠핑도 좀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막 도강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보셨나요? 그런 영상들은 많이 봤는데 네. 아직 할 기회는 없었어요. 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 좀 작은 차를 타면 불안한 느낌도 있잖아요. 이 차는 전혀 그런 거 없으시겠어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럼 이 차량의 단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비가 안 좋고 근데 얼마나 안 좋길래 다들 콜로라도 연비 안 좋다 하는 걸까요? 일단 뭐 배기량 자체가 높으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한 10만 원어치 주유하면 네. 당시에 가솔린으로 한 400km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현재 LPG 개조하고 나서는 한 10만 원 주유하면 700km 정도까지는 이제 많이 늘어났죠. 거의 2배 가까이. 와, 이게 차이가 엄청난데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테리어가 굉장히 투박하고 요즘 나온 차량에 비해서 뭐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그런 좀 디테일한 기능들은 좀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요즘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엄청 크고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얘는 또 픽업 트럭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겨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편안하게 쓰는 것 같아요. 기어봉도 진짜 큰데요? 기어봉도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긴 한데 네. 막상 쓰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이렇게 투박투박하게 버튼도 크고 한 것들이 그냥 누르기도 편하고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운전하면서 온도 조절하는 것도 맞아요.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픽업 트럭을 많이 타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픽업 트럭 하면 승차감이 좀 안 좋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콜로라도 타면서 네. 그냥 직선도로 주행할 때는 오히려 예전에 제가 차던 디젤 차량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폭스바겐에서 나온 CC라는 차량 오. 탔었는데요. 다만 좀 안 좋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커브를 돌 때 네. 그럴 때는 좀 잘 잡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그래도 방지턱 넘거나 할 땐 어때요? 방지턱도 그렇게 좀 잘 잡아주지는 못해요. 충격이 그대로 많이 올라와요. 네, 직진할 때는 괜찮은 편인데 방지턱을 넘거나 코너를 돌 때는 살짝 아쉬운 편이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한 400km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한 7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LPG랑 가솔린 섞어서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 가솔린은 네. 조금씩 주유를 하기는 해요. 네. 그 이유는 시동 걸 때 조금씩 가솔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네. 용도로 주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LPG로만 네. 놓고 있는데 LPG로만 계산했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은 만약에 가솔린을 쓴다라고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이렇게 개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굳이 가솔린으로 가진 않으시겠죠. 네네, 그렇죠. 그럼 이게 가솔린으로 먼저 시동이 들어왔다가 LPG로 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따로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하는 건가요?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자동으로 휘발유로 시동이 걸리고 네. LPG로 주행이 되고 그럼 LPG로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쪽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게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네. 그 부분을 보고 LPG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매뉴얼로 그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끄면 네. 그때부터는 가솔린으로 주유하게 되고요. 그런 거구나. 네네. 그러면 그 버튼의 잔량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차량 편의사양도 좀 궁금한데 통풍이나 열선이 있을까요? 아, 열선은 있어요. 열선은 있네요. 있고요. 통풍 네. 시트가 없죠. 비 오는 날 네. 보통 차량들 보면 오토로 맞춰놓으면 비가 오면 알아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멈추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네. 이거는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속도를 정해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비가 안 오면 알아서 꺼줘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있죠. 비 오는 아, 날.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차량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반자율 주행 기능은 없겠죠? 네, 그런 게 네. 없습니다. 그냥 크루즈 기능. 아, 그래서 속도만 맞춰놓고 가는 거. 네. 그러면 이게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픽업 트럭의 핸들링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차량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요? 뭐 트럭이라 해서 특별히 이 스티어링이 굉장히 크거나 그러지도 않고 일반 네. 승용차 같고 돌리는 것도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 네. 차이점은 예를 들면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핸들을 다 꺾는다 했었을 때 일반 차보다는 더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 보험료는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LPG 개조로 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근데 이게 세금은 네. 굉장히 저렴해요. 3만 원은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LPG 개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음. 세금이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트럭이니까 어쨌든.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LPG 개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보증 문제거든요. 차량 구입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개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증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을까요? 보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크게 사고 나봤자 어차피 보증 처리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비용들 다 그냥 주유비로 저는 좀 상세를 시키려고 바로 개조를 했죠. 아,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증을 받기가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냥 유류비를 절감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 LPG 개조를 추천하실까요? 웬만한 그냥 휘발유 차량에는 다 개조를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3년가량 타고 다녔는데 네. 개조하면서 특별하게 고장이라든가 문제 생긴 거 없었고 네. 반면에 개조를 함으로써 제가 오히려 더 금전적인 이득을 받지 뭐 개조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오래 좀 타고 다닐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상쇄되니까 저는 가솔린 차 이제 뽑으셨다 하면 다 개조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개조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한 대략적으로 연간 2만 킬로 정도 탄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약 2년 정도면 다 이제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배기량 차량이다 보니까 좀 회수하는 기간도 빠르네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LPG 개조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렌지 테레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